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이미 겪은 분들, 그러니까 2차 예방군에서는 반드시 LDL 콜레스테롤을 55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지만, 아직 이런 질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1차 예방군에 속하는 분들은 위험 요인에 따라서 조절 강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어요. 도대체 내 몸은 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알죠. 이게 결국 대사 시스템이 어떤 모드로 작동하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1988년 세상을 뒤흔든 한 가지 개념이 생깁니다. 의학계를 뒤흔들었죠. 바로 신드롬 X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입니다. 1988년 무려 40년 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란 개념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1988년 스탠퍼드 내분비학자 제럴드 라이븐 박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그리고 고중성지방, 그리고 낮은 HDL, 이게 한꺼번에 항상 같이 가는 거, 그걸 관찰했어요. 이 5가지는 우연이 아니라 뭔가 어디에 연결된 핵심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파고 팠더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드롬 X,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사증후군의 시작이죠. 그 모델을 보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 고인슐린 혈증, 고중성지방, 낮은 HDL, 고혈압, 복부비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림 같아 보여도요, 사실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웬만한 건강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진단인데 그 사실 그 이면에 40년간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한 심화된 개념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왜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는데 인슐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몸 대부분의 포도당은 근육, 골격근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과식이 반복되면 근육세포 인슐린 수용체가 둔감해지죠. 그리고 지방세포 역시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지 못해서 지방이 계속 쌓이면서 세라마이드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혈중 인슐린이 더 높아지죠. 근데 사실 문제가 이거예요. 그 근육이랑요, 지방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둔감해져서 인슐린을 안 씀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정말 많아지는데, 문제는 다른 장기는 여전히 인슐린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심장, 간, 뇌, 난소, 고환, 부신 같은 장기들은요. 그래서 고인슐린 상태의 이 기관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게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간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여전히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인슐린 작용으로 인해서 지방을 합성하고 이게 촉진돼서 지방간이 되죠. 그래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이 장기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지방 합성이 촉진이 돼서 지방간이 되고요. 난소에서는 안드로겐 분비가 과다해져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됩니다. 또 뇌에서는 식욕 중추가 과활성화돼서 폭식과 불면, 불안을 유발하고, 심장에서는 에너지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미세염증, 심장의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신에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죠. 즉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포도당이 장기 안으로 안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방세포와 근육은 덜 쓰게 되는데 나머지 장기들은 그로 인해서 고인슐린에 노출되면서 질병이 생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혈당 문제가 아니라는 것까지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메타볼릭 신드롬이 아니고요, 카디오 메타볼릭 신드롬입니다. 심혈관과 대사 시스템 결국은 다 묶여 있구나.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모델입니다. 가운데 사실 여전히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훨씬 더 정교한 네트워크를 발견했어요. 당연히 이제 포도당 대사는 유효합니다.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간은 지방간이 되고 혈당은 점점 더 올라가죠.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요산도 관련이 있더랍니다. 인슐린은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억제해서 혈중 요산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가는 거죠. 건강검진하면서 요산이 높은 분들 많이 계시죠. 요산이 생선, 등푸른 생선에 많다, 퓨린에 많다. 근데 나 생선 안 먹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드시는 술, 면 요리, 빵, 국물 요리 이런 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게 요산을 높이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혹시 그 88년도 신드롬 X를 보시면 HDL과 중성지방 언급이 있는데 LDL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LDL이 이렇게 뭔가 핵심적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LDL까지 개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 높아지고 HDL은 낮아지고 LDL은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냥 LDL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산화되거나 당화된 LDL은 그 크기가 줄어들면서 혈관벽에 더 빨리 많이 쌓이게 되더라. 이게 결국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을 만들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거기다 혈력학적 변화도 관련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의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교감신경이 과항진됩니다. 결국 혈압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새로운 위험인자들도 밝혀졌습니다. 간에서 CRP, PAI1, 피브리노겐 이런 게 증가하는 게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더라.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합쳐져서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LDL 수치가 정상이어도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이게 같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이제 질적 변화에 대한 걸 알게 된 부분을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라이븐 박사가 이 모델 제시하던 8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L의 질적 변화 이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LDL이라는 게 있다, 높은 거는 나쁜 거다, 이런 정도로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연구가 거듭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VLDL을 과다하게 생성하고 LDL 입자를 작게 만들고 산화시키고 당화시켜서 아주 나쁜 형태의 LDL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치보다 입자의 크기, 퀄리티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관리의 본질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약으로 LDL 낮추는 걸로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대사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만 먹는다고 내가 혈관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혈당도 챙기고 요산도 챙기고 혈압도 챙기고 염증도 챙기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담배를 안 태우시는 거, 술을 안 드시는 거, 그리고 신선식품, 좋은 식사를 하시는 거, 잠, 운동, 스트레스 이런 게 모두 관여될 텐데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게 균형이 맞춰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개념은 마음속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라이븐 박사가 말한 그 신드롬 X는 단순히 미스테리는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40년이 지난 2025년에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꽂혀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영상에서 당근 먹으면 좋대, 당근만 먹으면 건강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걷기가 좋대, 걷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생활 습관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이유는 이런 심장대사 증후군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단순히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요산 이야기도 했고 혈압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균형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